카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한테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죠. 이 하버드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렇게? 학생 때 공부 좀 잘하셨나 봐. 교과서 같은 답을 해주시네. 네, 건강 좋죠. 건강도 좋지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이거. 얼마나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읽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반세 갖고 가려고 잠들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하지만 하버드 대학에는 이 돈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거래요. 네. 자기 결정권.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 좋아해요? 아니면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 왜 그렇게 싫어요? 그쵸.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학원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내 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는데 옆에서 가자고 하니까는 도살짝 가듯이 끌려오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눈이 어때요? 말똥말똥해요? 아니면 동태는? 무슨 동태? 썩은 동태 눈이에요. 이미 그분들은 벌써 죽을 생각부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행복해요? 아니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이곳에 가서 경제적인 자유와 건강적인 자유를 찾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이 어때요? 지금 초롱초롱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초롱초롱하게 제 강의를 듣고 건강과 행복 다 느끼고 싶으십니까? 네. 행복하고 싶은 만큼 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그래서 좋은 재밌는 사진 하나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 발 사진이래요. 이 발 사진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발가락이 몇 개죠? 5개. 그런데 첫 번째, 아니야.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는 발가락에 뭐가 다 있어요? 그래요. 뼈가 다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가 없어요? 뼈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분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7세 남성분이시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나름 잘 하셨는데 안타깝게 몇 년 전에 그 당뇨라는 병이 찾아왔대요. 당뇨가 심해져서 이분이 점점점 심하다 보니까 당뇨 합병증 중에 혹시 당뇨로 발이 썩어간다는 거 아세요? 네, 그 상태가 심한 거예요? 별로 안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그 심해서 이거 왼쪽 발인데요. 몇 년 전에 오른쪽 발에 발가락을 2개를 안타깝게 자르셨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바로 이발이 모양이 됐는데 이발도 점점 붓고 발가락에 힘이 없더래요. 자꾸 굽어진대요. 엄지발가락이.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봤더니 염증이 당뇨로 너무 심해서 바로 뼈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오른쪽 발가락 2개가 지금 없는데 왼쪽 발가락까지 자르세요. 여러분 그들 자르시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절대 안 자르겠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발가락이 몇 개? 5개. 그럼 하나가 20% 비중인데 엄지발가락이 발에서 하는 역할은 몇 프로쯤 될까요? 네, 맞춰보세요. 몇 프로? 와,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물. 물뿐이 없네. 자, 이것도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엄지발가락의 무려 50에서 60%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이 잘 잡히겠어요?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띠뚱띠뚱하게 걷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미 오른쪽을 잘랐는데 왼쪽 잘까지 자르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죽어도 못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당뇨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무려 몇? 13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당뇨의 평균 수치 몇 개월이요? 3개월 동안. 왜 그러면 이렇게 3개월 동안의 평균 수치를 내느냐?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당뇨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 2시간 후에 되면 쭉 떨어져요. 그리고 간식으로 빵 조각이 과자 부스러기 보면 또 올라가. 그러다가 2시간 후에 또 떨어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당뇨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미치는 널뛰기 당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빠요? 내가 밥 먹고 2시간 후에 당뇨를 쟀더니 당뇨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나는 당뇨가 있는 몸이에요, 없는 몸이에요? 있는 몸인데 정상으로 착각해서 당뇨 치료를 안 하면 당뇨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더 악화되기 때문에 꼭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2번째,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당뇨 합병증은 당화혈색소 2부터 나타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눈이 잘 안 보이고 콩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이 되면서부터는 아주 무서운 다리가 썩어가고 중풍이 오고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당뇨가 몇이라고요?
13은 여기 보세요. 이게 밑에 당화혈색소 표시한 건데 몇 가지 뿐이 없어요. 12가지 뿐이 없어요. 13이면 그럼 어떤 상태예요? 아주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네,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중풍이라도 심근경색이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뭐가 온 거예요? 당뇨발이라는 합병증이 또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너무 심해서 뼈가 어떻게 됐다? 녹아내린 상태. 저게 어떻게 됐을까요? 세븐톡스를 그래서 이분이 2회를 하십니다. 다 병원에서 무려 25일을 입원해 퇴원해서 염증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 걷기 힘든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글라스엠의 제품을 먹고 세븐톡스 2번을 하신 후에 10월 초에 이분이 상태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네, 뼈가 생겼어요? 네, 여러분 눈에도 보여요? 네, 저 뼈가 67세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녹음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들어보실게요. 보시면은 7월에 찍었던 거 아니야? 뼈는 다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위 절단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뼈가 있고 녹아가면서 보시면은 이게 엄지발가락 뼈가 생겼어. 잠깐 멈춰주세요. 네, 너무 심. 멈춰주세요. 아, 네, 뒤로 넘어갔네요. 네, 좋습니다. 이 멈춤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뭐래요? 의사 선생님이 뼈가 당뇨로 녹았대요, 안 녹았대요? 녹았대요. 그랬는데 요번에 가서 찍었더니 뭐가 생겼대요? 뼈가 생겼답니다. 다시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우리 7월에 찍었던 거 아니야? 뼈는 다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위 절단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뼈가 녹아가면서 보시면은 이게 엄지발가락 뼈가 생겼어. 저거 찍어주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생님도 뭐래요? 신기하게 아주 눈에 확 번기는 진짜. 이게 오히려 이게 전이고 이게 사람이 있겠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신기하네요. 처음 봐가지고 발동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겼어요. 이거 발가락 모양이. 고맙습니다. 보시면 과장이 높은. 그렇지. 이거 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삐뚤어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염증이 해소되면서 뼈가 아직 본인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66세 이 정도 재생 능력이 있기가 힘든데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셔서 요즘은 이제 종변하시고 일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너뭐할 필요 없는 거죠? 상처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뭐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관리가 잘하세요. 이제 신기합니다. 뼈가 생겨서 아마 딛기도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녹음 파일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신기합니다. 네. 신기한 거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거의 못 보던 일이에요? 못 보던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바로 이분이 그 뼈가 바로 당뇨가 심해서 합병증으로 없었는데 바로 뼈가 생기면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합니다. 그 얘기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날 또 당화혈색소를 검사했는데 입원했을 때는 13. 이날 가서 검사했더니 몇이 나왔을까요? 7이 나왔습니다. 네. 당화혈색소가 13에서 7로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파괴됐던 엄지발가락 뼈가 회복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 중에 당뇨의 연구가 제일 잘 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DCCT 일본 연구, 유럽 연구인데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당화혈색소가 9에서 7로 이만 줄여도 모든 합병증이 60% 이상 없어진대요.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몇이었어요? 13이 몇으로 준 거예요? 7로 줄었어요. 그러니 이분은 이제 살만해요? 아니면 내일도 위험해요? 살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어메이징 무슨 뜻이에요? 깜짝 놀랄만한. 아까 주치 선생님도 뭐라고요? 나도 이거 신기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 더 놀라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 뼈세포에는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골세포. 무슨 세포? 파골세포. 또 하나는 조골세포. 파골세포는 소위 말해 뼈를 부시는 세포.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 마치 낡은 건물을 부시는 게 파골세포고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게 조골세포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뼈는 인체의 칼슘 창고이면서 뇌와 심장, 폐 등 중요 부위를 보호하고 있다. 뼈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뼈의 중요 세포인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적절한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파골세포는 낡은 뼈를 녹이고 흡수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2-3주 걸린다. 낡은 뼈가 분해된 자리에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든다. 대략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뼈의 재형성 과정이다. 자, 여기서 파골세포는 몇 주 걸리면 뿌겐데요? 2-3주면 뿌겐데요. 조골세포는 얼마나 걸려야 만든다고요? 3-4개월, 2-3개월이 걸린답니다. 자, 우리의 몸에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여러분 몸에서 얘네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파골세포의 기능은 그런데 뭐가 기능이 떨어져요? 조골세포 기능이 나이 40부터는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이 오면 무슨 병이 와요? 그렇죠. 골다공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파골세포, 뼈를 부수는 애들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세포? 조골세포 기능이 뚝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나이가 몇 살부터? 40대부터.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67세. 그러면은 파골세포가 더 많겠어요? 조골세포가 더 많겠어요? 그래요. 파골세포가 많아서 골다공증이 오는데 이분은 오히려 뭐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뼈가 만들어지면 무슨 세포가 작용을 해야 돼요? 조골세포가 나이 들어서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는데 이렇게 역전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조골세포가 적어도 만드는데 2-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분은 며칠 만에? 그렇죠. 45일 만에 바로 발달하게 뼈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희한하고 신기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늘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신기하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미라클, 기적이라고 흔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분 더 건강하시도록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게 뭐를 했기 때문에 생겼느냐? 바로 세븐폭스. 그리고 세븐폭스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봐주신 우리 김현주 사회자님이 사실은 약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현주 약사님께서는 오늘 이 체험 사례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신지 잠깐 나오셔가지고 잠깐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은 제대로 잘 관리를 하시면 몸이 알아서 치유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권호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자연 치유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셨는데 세븐톡스 프로그램으로 쉽게 말하면 몸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거니까 우리 몸이 다 그동안 그냥 기력이 쇠해져 있다가 깨끗해지니까 다 반짝반짝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도 몸이 약하시면은 계속 꾸벅꾸벅 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치유 능력도 꾸벅꾸벅 들고 있다가 요번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서 몸이 다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세와 상관없이 몸은 정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정말 올바른 방법만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올바른 방법을 너무 잘 찾아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정말 권호준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몸 안에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오늘 다 그거를 이겨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 안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님,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하버드 의대 교수님,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죠. 서울대 의대 교수님보다, 하버드 의대 교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치유 능력. 무슨 선생님? 자가치유 능력 선생님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우리 몸속에서 졸고 있어요? 아니면 활동하고 계세요? 졸고 있다 못해 졸도해 계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안 좋은 생활 습관, 안 좋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뭐를 했기 때문에 먹고 또 먹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불나방처럼 돌아다니기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힘들다 못해서 졸다 못해서 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븐톡스는 그 졸도한 자가치유 능력을 깨워서 스스로의 자가치유 능력을 확대하는 게
바로 세븐톡스예요. 지금 졸도하고 계신 분들 몇 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게 어젯밤에 뭐 하신 거예요? 네, 다들 잠 주무셔야지. 자, 그래서 이제 7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세븐톡스와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잠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프 밸런스와 에너지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달라고 핵심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햄프톡스가 바로 햄프 밸런스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들어온 것이 바로 나이아신 아미드 비타민 B3입니다. 이 비타민 B3의 효능은 바로 항노화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여러분들 그 너무나 소중한 거 한번 만져보세요. 뱃살. 여러분들 20년, 30년을 넘어 40년, 50년 동안 함께한 그 뱃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게 실제로는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먹는 약 중에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무척 잘 떨어져요.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지만 무슨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린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립니다. 바로 이게 약의 한계예요. 약은 효과가 있지만 모두 항상 갖고 있다? 그래요. 부작용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약의 한계예요. 이 효과만 있으면 참 좋은데 모두 함께 갖고 있다면 바로 부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약을 개발을 했어. 먹으면 하루 만에 20년이 젊어져.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겠죠. 집을 팔아서도 먹겠죠. 그런데 100명 가운데 30명은 그 다음날 돌아가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렇죠. 부작용 때문에. 이게 바로 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먹는 약 뭐가 있어요? 바로 해열제 중에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예요? 간독성입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져요. 모든 약들이 그래요. 아까 스타틴도 바로 간독성이 있고 또 하나 고지혈증은 잘 치료하는데 당뇨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고지혈증 좋아졌는데 당뇨 생기면 좋아했어요? 싫겠죠. 그래서 약은 항상 효과가 있으면 뭐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약은 잠깐 먹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어느 때? 지금 비가 와서 우리 집에 지붕이 새. 그러면 밖에 싸고 세숫대라도 갖다 둬야 되겠죠. 하지만 비가 안 올 때 뭘 고쳐야 돼요? 그래 머리가 쪼그라져 있는 사람은 지붕을 고친다고요. 약은 가스야 바가지예요. 바로 가스야 바가지를 맨날 둬요? 잠깐 둬요? 잠깐 두는 거죠. 나머지는 지붕을 고쳐줘야 된다고. 그 지붕을 고치는 게 누구라고요? 자가치유 능력. 바로 우리들의 최고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치매와 바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제일 안 앓고 싶은 병이 뭐예요? 치매죠. 이 치매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코로나나 독감 같은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이 조골세포. 나이가 들면 점점 무너지는 이 조골세포를 뭐 한다고요?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요번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녹내장, 그리고 피부를 바로 뽀득뽀득해지고 또 하나, 바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요번에 작년에 바로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나온 내용들은 그냥 제가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아니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 바로 증명을 한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논문으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해요? 아니면 믿지 못하겠어요? 충분히 믿을만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바로 이 조골세포의 활성화가 요번에 이 권호준님의 이 엄지 발가락의 뼈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특히 이 노인성 질환 5대 질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암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느냐? 20대하고 70대하고 비교했을 때 암 환자가 20대가 더 생기겠어요? 70대가 더 생기겠어요? 70대가 더 생기겠죠. 이 70대 어르신들이 20대에 비해서 몇 배나 암 환자가 더 생기는지 아세요? 대충 맞춰보세요. 몇 배? 네, 맞습니다. 무려 140배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암은 더 생긴다, 덜 생긴다? 확실히 더 생겨요. 무려 140배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3명 가운데 1명은 암에 이미 걸렸거나 암에서 회복이 됐거나 앞으로 암에 걸리실 분들이에요. 특히 2050년에는 몇 명 가운데 1명이 암 환자? 2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우리 집에 아이가 2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2명 가운데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히 예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바로 이 예방하는데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미드가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게 논문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뼈. 여러분들 사망에는 크게 2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하는 것과 사회적 사망이 있어요. 무슨 사망? 사회적 사망. 이건 뭐냐? 어르신들이 아파갖고 특히 무릎 도가니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디를 못 나가요? 밖에를 못 나가요. 밖에 못 나가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 우울감과 바로 고독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걷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무릎이나 허리의 문제. 이 사회적 사망이 앞으로 한국에서는 너무나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미드고, 세 번째로 치매. 아까 말씀드렸 너무나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 질환, 그리고 녹내장, 그리고 고지혈증. 이 노인성 5대 질환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미드 효과가 좋다, 안 좋다? 제가 얘기하는 거다 논문으로 나왔다.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암에 걸린 예비 환자들, 가족분들한테는 반드시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통해 가지고 더 건강하게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왔더니 우리 아까 그 체험 사례를 발표해 주신 권은주 님이 계시네요. 네, 잠깐 일어나서 잠깐 앞으로 나오실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을 한 분만 드릴 테니까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게 뜻하지 않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세 됐고요. 47살 때 당뇨 진단 받고 약을 열심히 먹었고 3년 후인 50살부터 눈, 콩팥 이렇게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17년간은 합병증에 대한 어떤 그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오다가 제가 7월 2일 날 그 회사 사진에 이게 뒤집어서 이제 선생님이 끼셔가지고 제가 왼발 엄지 검진은 3년 전에 2022년 2월 달에 이제 뿌리채 절단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7월 1일 날 병원 갔더니 이제 오른발 엄지와 발가락을 절단해서 분이 얘기를 하셔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입원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제가 기약 없는 이제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원을 했었고, 제가 7월 26일 날 퇴원할 때까지 제가 크라세움의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이 회사를. 퇴원하고 이제 이 단순한 드레싱, 다음에 다시 붕대 감고 해서 제가 특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상태에서 8월 15일 날 이 회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소중한 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8월 21일부터 제품을 섭취하다가 9월 초에 요 세븐톡스 9기, 다음에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10기, 이렇게 2주 연속 세븐톡스를 9월 달에 열심히 체험한 결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구두도 신고 띵박스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요, 제가 한의사가 된 지 지금 20여 년이 되고 있는데 처음 봤습니다. 네, 뼈가 생기는 건. 저 당뇨 전문의 선생님도 본인도 처음 보셨다고 하니, 네.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실 우리 권원준 단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에너지톡입니다. 이 에너지톡은 어떤 효과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산화질소라는 게 꼭 필요해요. 산화질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관을 탄력 있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만능입니다. 하지만 이 산화질소가 옛날에 비해서 발전을 해요. 1세대 때는 좋은 산화질소인 줄 알고 썼더니 뭐가 생겼느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고 2세대 때는 아르기닌이라는 걸 썼는데 얘는 단점이 효소가 없으면 산화질소를 못 만들어요. 즉 젊은 사람들은 아르기닌을 먹어도 좋은데 나이가 40이 되면서부터 이 효소가 뚝 떨어진다. 그럼 아무리 아르기닌을 먹어도 산화질소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들은 20대니까 지금 드셔도 생겨. 그런데 저처럼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암만 먹어도 산화질소 안 생겨. 그래서 이제 3세대 아르기닌, 3세대 산화질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샐러리 아세요?
상추 아세요? 수박 껍질 아세요? 얘네들의 추출물을 먹게 되면은 산화질소가 생기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즉 내가 밥 먹고 나서 더부룩하고 항상 소체하고 이런 분들은 더 좋은 거 먹어도 산화질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나온 게 4세대예요. 이 4세대는 좋은 한약재라는 야채를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는 뭐가 없어도 바로 위산이 없어도 효소가 없어도 산화질소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항상 안 좋은 일도 따라와요. 안 좋은 일도 따라오죠. 뭐가 문제냐?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네, 비쌉니다. 2세대 산화질소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더 비싸요. 하지만 요번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회사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 안 올리고 이거를 듬뿍 넣었습니다. 우리 제품 가격 안 올린 클라스에서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하지만 이 산화질소의 특징은 안타깝게 작용 시간이 2초. 2초 후에는 몸에서 다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기껏 몸에서 비싼 산화질소 먹었는데 없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얘를 우리 몸속에 잘 잡아주는 애가 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의 끝판왕이고 간 해독의 끝판왕이고 여러분들의 피부를 뽀얗고 배곡스럽게 만드는데 모두 잡아준다? 산화질소가 몸 안에서 도망 못 가게 잡아준다. 그럼 글루타치온이 많으면 좋겠어요? 조금인 게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재료가 뭐예요? 밀가루죠. 글루타치온 만들 때 재료가 바로 시스테인이에요. 이 시스테인을 듬뿍 넣어주면 글루타치온이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조금 만들어지겠어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무려 500% 5배나 더 증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빵 만들 때 소금도 뿌리고 수초도 뿌리죠. 마찬가지예요. 글루타치온이 시스테인만 있다고 만들어지지는 않고 더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비타민 B6, 9, 12, 마그네슘 같은 좋은 미량 영양소가 듬뿍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그리고 셀레늄도 듬뿍 요번에 더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잘 만들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안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 잘하는 분들은 재료 갖다 주면 급수에 밥상이 뚝딱 나오죠. 하지만 요리 못하는 분한테 재료 갖다 주면 어때요? 재료 다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 필요하겠죠. 완성된 제품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글루타치온에 재료만 넣어줘도 뭐가 만들어진다?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 특히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 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얘네 암만 넣어줘도 헛방이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직접 넣어주면 되는데 글루타치온의 단점이 있다. 무슨 단점? 먹어도 똥으로 80에서 90%가 나오고 나머지 5%에서 15%뿐이 흡수가 안 돼. 100개 먹었는데 5개뿐이 흡수 안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글루타치온인데 그 글루타치온 이름이 바로 리포전 글루타치온. 얘는 100개를 먹으면 무려 90개까지 흡수가 돼요.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일만 있다, 나쁜 일도 같이 있다. 그렇죠. 글루타치온이 아닌 리포전 글루타치온은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요번에 바로 이 비싼 거를 몇 프로나? 500% 증량해서 넣어줬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구더기도 먹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피부가 좋아진다면, 예뻐진다면. 남자들은 구더기도 먹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지. 이 파워 좀 하신다면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바로 먹자 구더기도. 그래서 이 자양 강장을 위해서, 그리고 피로도 회복을 위해서, 정신적 맑음을 위해서 바로 과라나 블랙마카 마테 그리고 타우린 팔라티놉스를 듬뿍 넣어주게 됩니다. 좋은 걸 듬뿍 넣다 보니까 이전에는 3.3g이었는데 이제 3.5g으로 증량. 이렇게 증량하면 뭐도 올려야 돼요? 그런데 가격을 봉달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었는데 말로만 좋아야 돼요? 실제 좋아야 돼요? 실제 좋아야 되겠죠. 실제로 말이 아닌 검사를 통해서 좋아야 되겠죠. 에너지톡을 먹기 10분 전에 매파 검사기로 검사를 합니다. 82세 여성이에요. 혈관 나이가 마이너스 30.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하셨나봐요. 82 빼기 3은 몇이에요? 79세. 이분의 혈관 나이는 79세예요. 그랬던 이분이 에너지톡을 드시고 나서 10분 후에 몇 살이나 더 젊어졌을까? 몇 분 후에? 10분 후에 바로 15살이 더 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했는데 10분 만에 15살 더 젊어지면 좋아요? 별로예요?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아지고 싶으세요? 이게 바로 혈관 나이를 깨끗하게 해준 바로 에너지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검사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원래
정상이 60 이하예요. 이분은 75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에요? 조금 받는 분이에요? 많이 받는 69세 여성이에요. 이분이 에너지톡을 딱 먹고 나서 10분 후에 62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도 에너지톡이 잘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맥박의 다양성인데 이거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장이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예요. 이게 정상이 30에서 40 이하인데 이분이 바로 에너지톡을 먹고 나서 17이었는데 몇으로 증가한 거예요? 28로 확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커졌어요? 떨어졌어요? 커졌죠. 이것이 바로 에너지톡이에요. 그리고 73세 여성분인데 이분은 바로 부정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심장병이 바로 심근경색. 뭐라고요? 심근경색. 생기면 50% 이상 바로 사망하는 질환이에요. 이 심근경색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70% 이상이 무슨 병을 갖고 있다? 부정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위험한 거예요? 별로 안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자, 부정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한혈에서 진맥하듯이 잡아보세요. 네, 잡아보세요. 혈관 뛰는 거 느껴지시는 분. 나머지는 다 산송장이에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져야 됩니다. 요 세 개로 한번 잡아보세요. 네. 요 동맥을 잡아보세요. 느껴지세요? 진짜로? 네, 느껴지셔야 됩니다. 뛰는데,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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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뛰는 거 있고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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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뛰는 거 있어요. 그리고, 탕. 이렇게 뜨는 거 있고요.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이 가운데 탕탕탕탕 요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요분들은 정상. 나머지 분들은 내일 다 병원 한번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산송장분들이 많으신지 아주 걱정이 되네요. 네. 이분이가를 그랬어요. 바로 부정맥을 앓고 있어서 뛰다 안 뛰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치료했는데 참 다행스럽게 에너지통을 먹고 나서 이 띄엄띄엄한 게 어떻게 됐어요? 매끄럽게 바로 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31세 여성도 비슷하게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에너지통이 오래 걸려요, 빨라요? 몇 분? 무려 10분여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좋다라는 거예요? 검사를 통해 좋아진 걸 확인한 거예요?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바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너지톡하고 헬프 밸런스 드시고 싶어요? 안 드시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1차, 2차 모두 다 완판을 기록해서 한때 품절 사태, 품절이라는 거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는 상태가 한 달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들어왔지만 곧 다시 품절이 될 수 있으니 드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두 번째가 있어요. 아,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비타민 B3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바로 건강식품 중에 하나죠. 그럼 그 비타민 B3 그렇게 좋다는데 따로 사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비타민 B3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과 속에 들어있는 만약 비타민 C를 예를 들자고요. 비타민 C의 효능 중에 하나가 항산화 작용, 그리고 항암 예방 작용,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 의한 감기나 독감 예방 이런 좋은 작용들이 있는데 비타민 C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비타민 C와 더불어서 초미량 영양소, 무슨 영양소? 초미량 영양소, 아주 작은 영양소들이 함께 도와줬을 때 비타민 C의 효능이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를 듣는데 저 혼자 들려면 잘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만 얹어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C 하나만으로도 효능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많은 초미량 영양소를 함께 먹었을 때 효능은 극대화, 부작용은 최소화. 이런 것들을 맞들면 백지장도 낫다라 그러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상호작용. 무슨 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헬프 밸런스는 비타민 B3와 더불어 천안에 초미량 영양소가 극대화로 들어가서 효능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게 바로 헬프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따로 먹는 게 좋겠어요? 같이 먹는 게 더 좋겠어요? 같이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헬프 밸런스와 에너지톡을 이미지하면 바로 좋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네, 집까지 택배로 배송해 주는 거. 그러니까 헬프 밸런스와 에너지톡도 따로 먹는 게 좋겠어요? 같이 먹는 게 좋겠어요? 같이 먹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에너지톡하고 헬프 밸런스 그 두 개만으로도 더 좋은데 여기다가 운동하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다가 해독 주스 먹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다가 명상까지 하면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 이 모든 것을 올인원 케어 하는 것이 바로 세븐톡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잠자고 있던 바로 최고의 의사 선생님, 자가 치유 능력 선생님.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뼈가 새로 생기는 기적 같은 일. 의사 선생님도 여지껏 처음 본다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질문할게요. 세븐톡스 하다가 건강검진하다가 간이나 콜레스테롤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 질문이 있어요. 요걸 알려면 여러분들 요거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지방세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정상, 날씬한 분들의 지방세포. 쟤는 똑같은 지방세포인데 뚱뚱한 사람의 지방세포예요. 어떤 게 더 흉측해 보여요? 그렇죠. 이 뚱뚱한 분의 지방세포가 더 흉측해요. 이유는 왜냐? 뚱뚱한 지방세포 안에는 거기에 뭐가 가득 들어있느냐? 염증 물질. 뭐라고요? 염증 물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호르몬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퉁 호르몬. 무슨 호르몬? 퉁 호르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환경 호르몬이 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바로 사발면 같은 거. 면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를 뜨거운 물에 붓는 순간 엄청난 환경 호르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이 바로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사느냐? 얘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뱃살. 그 뱃살 안에 환경 호르몬이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납 아세요? 카디뮴 아세요? 중금속. 바로 독소 중에 끝판왕. 한 번 들어오면 얘네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끈질기게 내 몸 안에 있는데 이 독소의 바로 끝판왕인 중금속이 어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한번 만져주세요. 이제 이별하자. 이 뱃살. 바로 이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을 빼게 되면 지방을 빼는 거예요? 근육을 빼는 거예요? 지방을, 근육 누구예요? 네, 근육 빠진다고 잘못 빼고 하셔서 그래요. 자, 지방을 빼는데 지방을 빼다 보면은 지방세포가 작아지거나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던 뭐가? 그 독소, 많은 염증물질, 환경호르몬, 그리고 중금속 같은 애들이 일시적으로 내 몸에 들어, 걔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이 갑작스럽게 많은 독소가 들어오니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걔네를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해독하려면 간이 힘들겠죠? 힘든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머슴도 뭐 하면서 무려라? 매겨가면서 무려라. 마찬가지예요. 간도 그냥 쫄쫄 굶으면서 너 해독해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간이 좋아하는 것들을 엄청 먹여야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이거 이외에 약 수백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가 해독을 하면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먹으면서 해독한 사람들의 얼굴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노래져요. 하지만 세븐톡스 하신 분들은 얼굴이 노래져요? 얼굴이 탱탱해져요? 탱탱해집니다. 왜? 간이 좋아하는, 장이 좋아하는 수없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먹어주니까 우리가 해독할 때 몸이 탱탱해져요? 아니면 쭈글쭈글해져요? 탱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간 기능이 너무 안 좋거나 평소에 독소가 너무 많아. 뱃살에 혹은 뇌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그 독소가 간으로 들어오면 간이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해독을 할 때, 세븐톡스 할 때 일시적으로 수치가 잠깐 높아질 수가 있어요. 40이 이하가 정상인데 60에서 80 정도까지는 잠깐 높아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세븐톡스를 정상으로 하면은 수치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원장님, 세븐톡스 전에 당독소 검사하고 세븐톡스 후에 당독소 검사하는데 당독소가 똑같대요. 아니, 원장님 맨날 세븐톡스 하면 당독소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99%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거 제가 답변 잘못하면 제가 사기꾼이 될 것 같아서 잘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븐톡스는 해독을 하는데 특히 당독소, 뭐라고요? 당독소를 해독을 합니다. 당독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밥 좋아하세요? 면 좋아하세요? 빵 좋아하세요? 밥 쓰니 빵 쓰니 면 쓰니 많이 먹어. 그러면은 그 탄수화물을 쓰고서 남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남는 애들하고 몸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키스를 합니다. 그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염증,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당독소. 뭐라고요? 당독소. 이 당독소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고혈압 아세요? 고지혈증 아세요? 그리고 통풍 아세요? 소위 말해 만성대사성 질환의 원인 물질이 바로 뭐다? 당독소이다. 아까 우리 체험하신 분도
바로 이 당독소가 낮겠어요? 엄청 높겠어요? 엄청. 바로 당화혈색소 13. 아마 저도 거의 못 본, 아마 당뇨 전문가 선생님들도 거의 나타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당독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당독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소변 검사, 알부민 검사, 그리고 피부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 피부 검사를 하게 되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이 피부 검사를 통해 측정한 당독소가 높게 나오면 합병증이 잘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합병증이 많으면 오래 살겠어요? 일찍 죽겠어요? 일찍 사망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아까 체험하신 분은 당독소 수치 검사했을 때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네, 1등. 역사상 클래스엠의 당독소 측정기를 들여온 이유로 1등 하셨어요. 좋지도 않은 거 1등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합병증이 많이 생기겠어요? 적게 생기겠어요? 많이 생깁니다. 사망 위험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당독소 측정기의 장점은 바로 합병증이 얼마나 생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측정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당독소 검사.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할 수 있나요?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단지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지만 예민해요, 기기가. 그러면은 예민하면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대충 해도 되겠어요? 잘 지켜야 됩니다. 바로 식후 2시간 후에 재야지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밥 먹고 나서 재면은 급히 늦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은 세븐톡스 후에 밥을 먹고 바로 재셨던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 재면은 세븐톡스를 하게 되면 100%라고 하면 제가 과장광고가 되니까 99%의 분들, 100명을 하면 99%의 분들이 당독소가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세븐톡스예요. 자, 5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70대 여성분인데, 이분이 에너지톡을 한번 드시고 나서 어지러워갖고 막 화장실도 잘 기어가야 될 것 같고 힘들대요. 이분이 어떤 병이 있었느냐? 예전에 중풍을 앓으셨던 분인데요. 그러면 에너지톡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심장에 나와 있는 혈관이에요. 여기 혈관은 큰 혈관만 있고, 여기는 큰 혈관 플러스 잔가지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심근경색 더 잘 올까요? 그렇죠. 여기? 요거 손 들어보세요. 여기가 더 잘할 것 같다. 좋습니다. 여기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분들은 사진 찍어주세요. 이따 청소하고 가시면. 네.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거는 큰 혈관, 고속도로예요. 요거는 큰 혈관, 고속도로 플러스 지방도하고 국도가 잘 발달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통사고 나면 많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엄청 막히겠죠. 하지만 여기는 고속도로가 사고 나도 어디로 다니면 돼요? 지방도하고 국도로 다니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은 심근경색 오시는 순간 저 세상으로 가실 분. 이분은 심근경색이 와도 심근경색이 온지도 모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돼야 되겠어요? 요렇게 돼야 되겠어요? 요렇게 되고 싶으세요? 요렇게 되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진짜로?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조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조깅을 하는 순간 저 지방도 국도가 무궁무진이 생겨서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심장병 예방하려고 주는 대표적인 약이 아스피린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아스피린을 500명한테 주면 몇 명이 예방이 되느냐? 몇 명? 100명? 네, 단 한 명이 예방됩니다. 500명한테 줘요. 즉 0.2%가 예방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조깅을 했을 경우 심근경색이 얼마나 예방이 될까? 몇 프로? 네, 무려 30%, 150배가 바로 예방이 더 좋아집니다. 아스피린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운동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조깅이 아니라 100배, 무려 150배가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뇌까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뇌도 좋아집니다. 치매와 그리고 뇌졸중, 파킨슨병들은 바로 조깅으로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운동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무릎 상태에서 조깅하라 그러면 해요,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1km만 뛰라고 했는데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바로 실신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깅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말로 해서는 안 돼. 자, 다 같이 일어나 보실게요. 학교인데 조깅이 일어나 큰 도움이 되지만 자칫해서 심장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깅이 모든 장점을 흡수한 운동 바로
슬로우 조깅. 조깅 가운데 바로 천천히 한다고 해서 슬로우 조깅. 무슨 조깅? 슬로우 조깅. 여러분 건강 머리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본전 뽑은 겁니다. 아셨죠? 자, 슬로우 조깅은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슬슬 뛰는 거예요. 슬슬 뛰세요. 슬슬. 팔 운동 엄청 힘들게? 아니요. 이렇게 가볍게. 머리는 위, 아래 아니고요. 정면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있어요. 운동할 때 찡그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내 미소를 최대한 웃으면서 슬슬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 심장이 좋아지고 뇌가 좋아지고 관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다가 힘들면 죽을 듯이 더 해요? 아니면 잠깐 쉬어요? 잠깐 쉬는 거예요. 쉬세요. 쉬십시오. 네. 이렇게 잠깐씩 하고 쉬고 잠깐 하고 쉬고를 반복하면은 내 몸이 건강해진다 안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조깅이 잊어버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이 좋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요런 애들한테 야 나 조깅 좋으니까 난 40.7km 마한테 뛰어.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깅도 상태를 봐가면서 한다. 무조건 시킨다. 상태를 봐가면서 한다. 마찬가지 에너지 톡스 몸에 좋다라고 하루에 10대씩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드시던 분들은 괜찮아.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씩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19, 30분에 500ml 물에 타서 한 포를 원샷 아니면 30분에 1시간 동안 천천히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먹고 나서 5일에서 7일 동안 내가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어지럽고 토하고 막 발진 생기고 그런 게 없으면 다시 한 포를 늘리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어. 심장병이 있고 막 간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누구와 상의하세요? 주치의 선생님. 한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려고 그랬더니 주치의 선생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이상한 말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요령껏 먹기는 하는데 더 많이 먹어요. 조금씩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병이 있으면 더 조금씩 먹어야 돼요. 더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 욕심이에요? 아니면 잘하는 일이에요? 욕심이다. 그래서 반 포를 900ml 물에 타가지고 천천히 먹고 일주일 이후에 괜찮으면 그때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헬스 밸런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그리고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에너지 톡하고 헬프 밸런스 장기간 먹었을 때 간에 부작용 없나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자, 우리가 비타민 B3 종류는 두 가지 나이아신 있고 나이아신 아미드가 있어요. 바로 나이아신 아미드가 헬프 밸런스에 들어갔고 나이아신은 바로 에너지 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쟤 얼마나 먹어도 되는가 봤더니 하루에 2g씩 5년 동안, 몇 년 동안? 247명한테 실험을 했더니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헬프 밸런스에는 얼마나 들어있느냐? 한 포에 250ml가 들어있어요. 250ml니까 하루에 8포씩 5년을 먹어도 간에 부담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나이아신의 경우에는 500ml를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투여했더니 10명 가운데 2명이 간 수치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500ml보다 낮게 먹어야 돼요? 더 높게 먹어야 돼요? 낮게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에너지톡에는 한 포에 35ml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15포 미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톡 좋다는 거 하루에 10포 이상 드세요? 아니면은 2-3포 드세요? 2-3포 드셔야 돼요.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특히 에너지톡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남성의 파워를 위해서,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나한테 관하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거 먹으면은 눈이 번쩍 뜨이겠어요? 아니면 더 졸리겠어요? 번쩍 뜨요. 그러니까 에너지톡은 밤에 먹어야 돼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네, 밤에 물론 오늘 내가 나이트에 가갖고 오늘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이러면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 불나방일 거 아니면 밤에 먹는다, 안 먹는다? 에너지톡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느냐? 바로 이 헬프 밸런스는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잘 때 하루에 4번 먹습니다. 헬프 밸런스는. 그리고 에너지톡은 아침, 점심에 2포를 먹어요. 에너지톡은 아침, 점심, 헬프 밸런스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원장님 헬프 밸런스는 왜 그리 많이 드세요? 네. 저희 집안이 안타깝게 간암, 그리고 위암, 그리고 다른 암들에 대한 유전력이 매우 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예방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예방해야 되겠죠. 제가 개발한 이 세븐톡스가 물론 많은 도움은 주겠지만 안타깝지만 암 환자들을 직접 실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미들은 암 환자를 임상 실험한 게 증명이 됐으니까 저는 바로
나이아신 아미드가 듬뿍 들어있는 햄프 밸런스를 아침, 점심, 저녁 반 하루에 4번 먹고, 에너지톡은 아침, 점심에만 먹고 야간 운전을 한다든지, 오늘 내가 뭔가 밤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먹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너지톡에 들어있는 나이아신은요, 먹으면 나이아신 플러싱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감이 올라오건 살짝 따갑기까지도 한 거예요. 요거는 에너지톡에 들어있는 나이아신을 먹으면, 우리 플라볼레스탄딘 D라는 게 활성화돼서 피부 혈관을 확장해요. 피부 혈관 확장하니까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 열감도 나고 살짝 따갑기도 하고 붉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대개 2주에서 4주, 6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서 안 나타나는데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차츰 가라앉았다가 다음번에 먹으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먹어도 또 생기다가 2주에서 6주 되면 그때는 안 생기는 겁니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긴다고 뭐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죠.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알러지 있는 분들이나 아토피 혹은 기르성 피부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제 먹으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빨개지는데 알러지 있는 분들은 시원한 데 있는 게 좋겠어요? 뜨거운 데 있는 게 좋겠어요? 시원한 데 있어야지 알러지가 덜 생기는데 몸이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알러지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는 에너지톡을 잠시 끊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다음에 영양을 통해서 비타민 B3 이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암 예방에 효과도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치료하고 예방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우리가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지만은 해열제 맨날 먹는다고 감기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죠. 그래서 치료와 예방은 다른 건데 이 비타민 B3는 작년에 이 표적 항암제로 잘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비타민 B3를 먹었을 경우에 기대의 수명이 무려 2배나 증가하는 아주 위대한 논문이 언제?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방에 대한 논문도 언제 나왔느냐? 바로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 이 나이아신 아미드를 투여했을 경우에 예방이 되냐 안 되냐를 하는 논문인데 호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여러분 호주는 태양이 아주 이글거리죠. 거기 백인들이 그래서 그 태양 때문에 피부염이 잘 생겨요. 이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염인 분들한테 이 니코틴산 아미드를 대량 투여했더니 피부암이 무려 30%가 예방이 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바로 이 논문이 실린 잡지가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 에베레스트 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무슨 빌딩? 롯데타워죠. 네.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논문 잡지가 바로 저 뉴 잉글랜드 저널이에요. 저기에 논문을 실은 거는 바로 가문의 영광 이상으로 국가의 영광이에요. 우리나라 그 똑똑한 선생님들 많은데 단 한 분도 저기에 메인 저자로 논문을 신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논문 잡지에서 바로 이 니코틴산 아미드는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를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못 믿겠어요? 대단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단 4번을 먹는 이유입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 가운데 소승불교라는 게 있대요. 이 소승불교에서는요. 바로 마지막 목표가 이거예요. 바로 절대적인 평화. 내가 수련을 명상을 많이 해갖고 옆에서 전쟁이 나도 나는 평화스럽다. 내 마누라가 바람을 펴도 나는 평화스럽다. 애들이 지지 먹고 해갖고 이혼해도 나는 평화스럽다. 이게 바로 소승불교의 마지막 목표랍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저 평화를 이루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바로 이거래요. 불교 용어로는 자비. 그리고 기독교 용어로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리고 어려운 이웃한테 내가 에너지와 힘을 줘서 그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목표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클래스M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세븐톡스와 제품을 통해 건강적 자유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클래스M과 그리고 클래스M의 제품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제적 그리고 건강적 자유를 누려서 내가 잘 되고 나면 그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주신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서 도움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